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학습할 내용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할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사진 속 친구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사진 속 친구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내는 장치를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라고 불리웁니다. 2016년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는 바둑에서 이세돌 기사와 대결하여 승리한 인공지능 알파고를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영화나 소설에서만 접해왔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상상력이 실현되면서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인공지능과 함께 될 것이에요.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차, 번역 프로그램, 인공지능 앵커,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진단 처방 시스템 등 가전, 의료, 금융, 경제,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직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기능 수준에 따라 4개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수준의 인공지능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단순한 제어 인공지능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세 번째 수준은 빅데이터의 규칙성이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며 네 번째 수준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지식 자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위에 4가지 인공지능 모두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다른 인공지능으로 구분되기도 해요. 기능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험해 볼 것은 구글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번역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공지능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주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검색창에 구글 번역이라고 검색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여 입력해주시면 끝납니다. 다음은 퀵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퀵 드로우는 사람들의 낙서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러닝을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이 주어진 단어와 비슷한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낙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그림을 그린 것인지 맞춰줍니다. 검색창에 퀵 드로우를 검색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첫 화면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시된 단어를 확인한 뒤 알겠어요 버튼을 눌러 그리기를 시작할 거예요. 빈 화면에 해당 단어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식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퀵 드로우 링크로 들어가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으로 와서 퀵 드로우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퀵 드로우 사이트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을 그리세요 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겠어요를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달 또는 수박 또는 농구. 이제 알겠어요. 헐 맞죠? 오, 잘 알아맞혔네요. 다음 단어로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를 클릭해 주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무릎 또는 신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알아맞혀주고 있네요. 전혀 모르겠네요. 이제 알겠어요. 롤러스케이트 맞죠? 어때요? 인공지능이 알아맞추면서 다음의 단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외에도 작곡, 인공지능 바흐, 구글 두들,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작곡, 인공지능 바흐, 구글 두들은 작곡가 바흐를 기념하며 제작된 인공지능 도구로 바흐의 곡 데이터를 학습, 훈련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한 곡에 바흐풍의 음악을 더하여 편곡할 수가 있어요. 바흐 구글 두들로 검색을 한 뒤 재생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읽은 뒤 멜로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음 넣기를 클릭해 준다면 바흐의 음악으로 재탄생되어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작곡 인공지능 바흐 구글 두들을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는 소개를 건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음악에 맞춰서 악보에 음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음을 추가하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멜로디를 다음하는 스타일로 바꿔 화음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화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멜로디가 괜찮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인 가위바위보 대 AI예요. 인간의 패턴을 파악하여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 대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사이트로 넘어가서 체험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보도록 해볼게요.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바뀌거나 새롭게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공신체 기구 제작자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및 AI 과학자예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빅데이터 및 AI 과학자, 인공지능과 함께할 지금 시대의 빅데이터 통계를 이용하여 인터넷 마케팅과 소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 꼭 필요한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인공지능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튜링은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하기도 전에 튜링 머신이라는 가상의 기계를 제시했어요. 전자식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튜링의 상상을 약 70년 만에 현실로 만든 것이 알파고입니다. 단순히 바둑을 두는 알고리즘을 입력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닌 튜링이 제시한 방법으로 바둑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바둑 두는 법을 스스로 학습한 것이죠. 현대적 방식의 컴퓨터를 생각해내고 인공지능의 형태를 예상한 앨런 튜링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 우리말로는 기계학습이에요. 러닝머신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예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에는 대표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게 되어요.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도 머신러닝에 포함되는데 딥러닝은 인간의 복잡한 신경계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보다 복잡한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딥러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할게요. 기계학습인 머신러닝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라벨 또는 클래스라고 부르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도 않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비슷한 데이터를 군집화, 그룹화하며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도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행동에 대해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어서 인공지능 윤리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 엄청나게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 생활에 가깝게 친숙하게 들어온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의 평양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AI 연구자 요수아 벤지오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땐 항상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AI를 다루는 사람의 윤리, 도덕적 의식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윤리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윤리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말해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윤리적 문제 상황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머지않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자율주행차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 앞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또한 승객을 살리고 보행자를 치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승객이 다치더라도 보행자를 살려야 할까요? 누군가를 치어야 한다면 노약자를 희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린이를 희생해야 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에 대해 모럴머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에 대해 사이트 접속하는 과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럴머신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상황에서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선택하여 보고 선택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고 비교하여 볼 거예요. 그럼 사이트로 먼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모럴머신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앞에 있는 검색창에 클릭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튼 3개 중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첫 번째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보행자가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과연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럴머신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인공지능으로 모방하여 삽입하는 기술을 말해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영화, 광고에 출연하는 배우의 젊은 모습이나 죽은 사람의 모습을 구현하거나 닮은 배우의 연기에 유명 배우의 이미지를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림과 같이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된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 등 비윤리적인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부정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양날의 검과 같은 딥페이크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정적인 활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었고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윤리적인 의식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낯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체험해보며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를 해볼까 해요. 먼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방법인 지도학습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환경을 위한 AI 머신러닝 사이트로 접속해 주도록 할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어는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해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아님, 그리고 물고기 단추를 이용해서 정답을 달아 AI에게 데이터를 학습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수록 AI가 똑똑해지겠죠. 그럼 계속하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물고기 아님, 물고기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학습시켜 주고 있는 중이에요. 물고기 아님, 물고기 아님. 자, 정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데이터 학습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많이 제공할수록 AI가 더 배운다는 말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계속하기를 이제 해볼까요? 자, AI가 학습 내용에 따라 사물을 분석하고 분류할 거예요. 자, 이렇게 AI에게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것이 지도학습입니다. 그 외에도 지도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티처블 머신이 있고요. 티처블 머신은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학습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이미지, 오디오, 포즈를 학습시켜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티처블 머신은 다음에 직접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해볼 예정이에요. 또 오토 드로우 사이트를 통해서도 지도학습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오토 드로우는 지난번에 체험해본 퀵 드로우 플레이어가 제공한 345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5천만 개의 그림을 인공지능이 지도학습을 통해 학습하여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대강의 모양을 통해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와 같이 정답을 알려주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지도학습은 다음과 같은 곳에 활용될 수가 있어요. 사진만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분류하는 프로그램, 엑스레이나 초음파와 같은 정보로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 시스템, 공장에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센서, 날씨나 지수의 변동과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스팸 메일, 유해성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지도 학습을 체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종류가 다른 12개의 과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12개의 과일을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류한 기준 말고 인공지능이 여러 과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색깔, 크기, 무게 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로축을 크기, 세로축을 무게로 하여 여러 과일을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내고 가까운 것들끼리 그룹으로 묶어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일인 M, N을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면 2개의 그룹 중 어디에 속할지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특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여러 묶음으로 묶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비지도학습은 다음과 같은 곳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쇼핑 구매 데이터에서 비슷한 성향의 다른 사람이 구매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 방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곳에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을 이해하여 볼 거예요.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스탑이 있는 표지판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 목적지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스탑을 피해서 집에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목적지로 가는 최단 경로를 알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모든 길을 거치며 최단 경로를 학습하게 돼요. 이처럼 보상,
점수, 과제 수행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은 벽돌 깨기, 알파고 프로그램,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등 컨트롤러 설계, 로봇이 원본 비디오 이미지 입력 내용을 매핑하고 재생된 동작을 복제함으로써 정책을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차량이 스스로 주차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시간 절약 및 작업 감소 등 시행착오를 거치며 강화학습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인 머신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하였어요. 지도학습을 정답, 라벨 또는 클래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학습 지키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 않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비슷한 데이터를 군집화하며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봇, 인공지능이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두 번째,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 세 번째는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 로봇이 지켜야 할 3가지 원칙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